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번째 시간 홍희진입니다. 오늘은 원자의 전자배치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함께 하실 내용은 보어의 원자 모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자의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자는 알고 계시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바로 양성자,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자,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안 맞았어요. 다시 도전. 동그라미. 아니, 내가 원래 칠판에서 잘 그리는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요. 약간 미끄러져요. 자, 이런 식으로 괜찮지? 이 정도면은 어 전자가 도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바로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 껍질이고요. 이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특정한 에너지를 가져야 해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도는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마을버스를 타요. 마을버스. 우리 동네만 돌잖아? 그치? 그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선 1,000원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999원이 있으면 못 탑니다. 네, 마을버스. 즉 1,000원이 있어야지만 탈 수 있어요. 그럼 얘네도 그런 식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정확한 그 에너지 값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탑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데 지금 이 도는 전자껍질, 첫 번째 전자껍질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껍질을 돌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에너지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자껍질, 세 번째 전자껍질 점점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전자껍질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말이 자체가 좀 자주 나와서 특정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도는 운동하는 좀 더 멋있지. 궤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전자껍질의 의미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 보셔야 될 텐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전자는 원자핵에서부터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채워짐. 붙어란 말이 중요하지. 채워짐. 그러니까 안에 거 채워지고 나서 그 밖에 이제 전자 껍질이 하나하나씩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그냥 1이라고 쓸게요. 몇 개까지 채워지냐? 2개 전자까지 채워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지금 8개까지 전자가 채워질 수 있어요. 옥텟 규칙이라고 하고요.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저랑 이제 곧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가 각각의 뭐를 가지고 있냐? 특정 에너지 값이라고 나왔잖아, 이게. 요걸 뭐라고 그러냐? 에너지 준위라는 말을 써요. 에너지 준위. 이제 화학을 하시게 되시는 분들은 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말이고요. 아마 문제에서는 은근슬쩍 에너지 준위라는 말이 섞여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요 전자 껍질에 돌고 있는 전자, 지금 제가 여기 표현한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준위, 첫 번째 전자 껍질을 돌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개 돌았고 그 다음부터는 8개씩 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 뭐를 그릴 거냐면
이 전자 배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입니다. 전자 배치를 그리기 위해서는 주기율표를 한번 해볼게요. 수, 그 다음에 헬, 그 다음 뭐니? 리, 자, 그 다음에 배, 붕까지만 할게요. 붕, 단질, 산풀, 풀,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 남아알, 귀인, 황염 이렇게 가겠죠. 자, 이게 수행평가야. 사실 귀찮은 거 알아. 나도 이게 매번 하려고 그러면 사실 좀 귀찮아. 자, 제가 지금 원자해 그리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 1, 플러스 2. 그럼 얘는 뭐예요? 플러스 3이겠죠. 네, 플러스 4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5고요. 자, 그 다음에 플로리는 몇 번이 이게? 플러스 9번입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10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플러스 10이야. 자, 이제 전자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전자 몇 개예요? 하나죠?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전자 껍질만 그려주시면 되고요. 전자를 하나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하나 채웠어. 괜찮지? 얘가 이제 요 주변을 도는 거야. 자, 헬륨은요? 전자 2개잖아요.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만 그리면 돼요. 자, 그리고 전자 여기 봐봐. 첫 번째 전자 껍질 2개까지 채울 수 있잖아. 2개 채우면 돼. 하나. 왜 사라지지? 자,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됐어? 자, 이제 리튬 가보도록 할 텐데 3개잖아. 전자 3개 돌아야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 돕니까? 2개 돌죠? 하나, 2개까지 채웠습니다. 이제 남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치. 전자 껍질 하나 더 그려야지.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이제 전자가 돕니다. 네, 살짝 옆으로 그릴게요. 요렇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베릴륨. 베릴륨은 4개잖아요.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개를 채워야 되겠죠.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를 채워야 되나요? 자, 2개를 채우시면 됩니다. 자, 조금 옆으로 해서 그려드릴게요. 이 자리가 좁아서 이러는 거야, 지금 내가. 하나, 둘, 이렇게.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 껍질은 아직 안 됐네요. 이제 붕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 2개를 그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봐봐.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냥 여기다 갈게요. 셋, 넷, 자, 그리고 5.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이제 플로린 갈게요. 그리는 방법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전자 껍질 2개 필요하고요. 총 9개를 그려야 되잖아요. 이제 눈 크게 뜨고 보세요. 하나, 둘 채우시고요. 자, 이제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8개 채우는 거잖아. 채우시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동서남북 이렇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 끼워 넣으시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요. 오케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엄청 많이 찍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수행평가거든. 근데 봐봐. 자, 이렇게 찍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되게 많이 헷갈려. 2개는 잘하지. 그 다음에 3개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지 말라고. 한쪽에 몰려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찍어야 돼요. 자, 그래서 봐봐. 하나, 둘 찍고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렇게 하면 실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수 없고 그 보시는 선생님도 굉장히 편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주기잖아. 주기는 이게 주기잖아. 얘 지금 1주기지. 1주기. 그리고 얘네들은 몇 주기야? 두 번째 줄은 2주기죠. 얘네들은 2주기입니다. 1주기와 2주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1주기는 전자껍질이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요. 2주기는 전자껍질이 그렇죠. 2개입니다. 주기라는 거는 전자껍질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주기 1에서부터 7주기 있다라고 했잖아요. 주기율표에서. 이건 뭐예요? 전자껍질의 수입니다. 오케이. 3주기는 전자껍질 3개인 거고요. 4주기는 전자껍질이 4개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족 기억나니? 족은 무엇일까요? 1족부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족이에요? 그냥 여기다 쓸게요. 2족이고요. 얘네는 13족이야. 우리 중간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쭉 가서 제가 자리가 좁고 시간상 안 그렸잖아요. 4부터 14부터 16까지는. 자, 그리고 얘가 17쪽이고요. 자, 그리고 얘가 18쪽입니다. 족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무엇일까요? 눈을 크게 뜨고 공통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을 주면은 찾는 친구들은 또 찾더라고요. 봐봐. 1쪽의 공통점은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나트륨까지도 하나 더 그려볼게요. 나트륨은 플러스 11이거든요. 자, 전자껍질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요. 자, 전자 채워볼게요. 안쪽에 하나, 둘 채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괜찮아? 10개 채웠어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 이렇게. 이게 지금 나트륨이거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지금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돕니다. 네, 괜찮으세요? 가장 바깥쪽 도는 전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최외곽 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 근데 자, 내가 잠깐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나트륨을 지울까 말까 되게 고민했거든. 그래서 입에서 지금 조금 다르게 나갔는데 근데 맞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자, 맨 바깥쪽에 지금 그 도는 전자의 개수를 최외곽 전자가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최외곽 전자란 말을 안 배울 수도 있어. 입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자, 얘 1족은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2족은요? 그쵸? 2개고요. 13족은 3개고요. 그쵸? 쭉쭉쭉쭉 해가지고 17족은 7개고 자, 그리고 18족은 그 헬륨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가 2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얘는 네온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가 8개죠. 진짜 개수입니다. 이게 최외곽 전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뭐 이거 비교해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죠. 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요. 원자과 전자라는 겁니다. 원자과 전자라는 건 뭐냐면은 최외곽 전자는 진짜 위치상으로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은 최외곽 전자라고 하시면 되고요. 원자과 전자는 최외곽 전자 중에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뜻합니다. 자, 1족은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가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여기 하나 얘네들이.
자, 그리고 2족은요. 2개입니다. 3족은요. 3개입니다. 축축축축축축. 자, 그리고 17족은 7개입니다. 에잉? 제가 혹시 이거 3족이라고 읽었나요? 13족은 3개입니다. 알겠죠? 13족은 3개고요. 자, 그리고 17족은 7개입니다. 아니, 똑같잖아요. 문제는 18쪽이 달라요. 18쪽. 18쪽은 얘네들은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1도 없습니다. 0입니다. 예, 빵. 이렇게 전자 껍질이 꽉 채워져 있으면 그 화학 반응에 전자들이 나서질 않아, 얘네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이 18쪽 있지? 얘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원자과 전자 너무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바로 그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은 알카리 금속, 할로젠 이런 거 있잖아요. 알카리 금속들은 모두 다 원자과 전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무르다. 또 뭐가 있었지? 산소와 반응 잘한다. 물에 넣으면 폭발적으로 이제 수소 기체를 뭐 만든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요. 17쪽은요. 할로젠이었죠. 성질이 비슷했어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이러면서. 그쵸? 수소랑 반응 잘해요. 알카리 금속과 반응 잘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모두 다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족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결정이 났어? 족이라는 거는? 그렇지. 원자과 전자수입니다. 왜 안 그려지지? 안 써지지? 깜짝 놀라서 다운된 줄 알고. 근데 엄청 이상해졌어요. 다 했어, 다 했어. 할 거야. 족이라는 것은 원자과 전자의 지금 되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전자수. 이게 아이패드를 다시 사라고 업데이트를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거 오래됐거든요. 4년? 5년? 더 됐나? 다시 사라고 업데이트를 해서 고장 내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족은 원자과 전자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이게 바로 뭐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끝날 것 같아. 멈출 것 같아.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전자 껍질의 의미, 자, 그리고 원자과 전자 요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자 배치를 그리는 거 꼭 연습해 주세요.